사고 없었던 차량이라고 해서 중고차를 샀는데 계속 시동 꺼지고 문제 생기고 이런 딜러들은 나는 몰랐다. 안녕하세요. 고소한 소비자의 조윤미. 김혜란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채널이 너무 재미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밌게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코로나19로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라도 좀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데 재미가 없어서 보시는 분들이라도 그냥 재밌게 즐겁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철에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중에 하나인데요. 차량의 침수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워낙 비가 많이 왔잖아요. 앞으로도 뭐 태풍이 한 두세 개 더 올라온다는데 유난히 올해 그 차량 침수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뭐 신문지상에서 뭐 슈퍼카들이 막 침수된 모습에 대한 사진들이 막 돌아다니고, 네. 예, 그런 일들도 있었죠. 예. 네.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5천여 건 정도씩 침수 네. 차량이 있었는데요. 올해 지금 8월 16일 기준 보험사고 신고 접수 건 기준으로 8,814. 보험사에 신고된 접수 기준. 예, 손액 865억에 네.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면 거의 뭐 예년의 2배, 10,000건 예. 정도에 거의 육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차량이 침수되는 대표적인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젖은 옷이나 샌들 제대로 말리지 않았을 때 뭐 악취나 곰팡이, 쾌쾌한 냄새. 예, 네. 그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이제 차량 내부에는 네. 굉장히 많은 부품과 뭐 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그 내장재, 내장재. 예, 스펀지와 유사한 이런 성격들의 그 제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부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내장재가 또 물을 흡수하고 쉽게 건조되지 않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곰팡이, 각종 세균이 발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네. 내부 부품에도 이제 엔진이라든지 네. 그 전자제어 장치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예컨대 이제 엔진이 떨리고 자꾸 이제 시동이 맞아요. 꺼진다든지 네. 예, 하부 쪽에 있는 전자제어 장치 ECU가 이제 신호가 불안정해져서 자꾸 네. 오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 엔진 RPM 같은 경우도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일단 보험에서 보상은 다 가능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된 경우에는 자차 보험. 예. 네. 그 침수 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실제 수리 비용 상당의 보상이 가능하고요. 만약 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가 차량의 가액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라면 네. 침수 피해 당시 차량 가액을 전손보험금으로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보험사에 이제 침수 전손 처리를 받을 때 네. 전부 손해 증명서 발급받으면 네. 그 신차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량 침수 피해는 대개 이제 주차 중인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하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네. 예, 그리고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에 이제 물에 휩쓸려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뭐 이렇게 태풍 때문에 네. 뭐 낙하물이 떨어져서 내 차를 확 부딪히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뭐 간판이 떨어졌다든지. 네.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네. 보험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네. 예,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네. 경찰이나 그 행정관청에서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지나가는 경우. 그런데 네. 가는 경우 그렇게 했다가 문제가 되면은 그런 보험에서 처리 안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운전자 과실이라고 네. 보고요. 창문이나 이제 썬루프가 열려 있는 경우. 예, 이런 경우도 면책될 수 그리고 있습니다. 저기 주차 금지 구역에다가 주차를 해놨다가 그 피해를 입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아마 그 배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면책이 네. 되고요. 오디오 시스템 등 그 내부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보험상품 설계 시에 내부 물품 보상도 네. 뭐 설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갑자기 드는 생각으로는 일단 보험이라는 게 그 부보 대상을 특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차량 내부에 어느 정도 물건, 어느 정도 가액의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지 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차량이 이제 물에 빠지게 되면 되도록 빨리 정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엔진 오일이나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 장치, 오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차량이 이제 완전 침수됐을 때는 오일과 냉각수 등 모든 것들을 이제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배선 같은 경우도 모두 교환이 필요하고 그 차량 부품이 부식되지 않도록 세척해서 습기가 제거될 수 있도록 건조를 시켜줘야 합니다. 네.
어쨌든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예방하려면 우리가 좀 어떻게 운전할 때 주의해야 될지 네. 그거 좀 짚어주세요. 선생님. 일단 네. 기본적으로는 침수된 도로에는 운행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죠. 예, 네. 차량 엔진룸에 엔진을 포함해서 그 전자제어 장치나 각종 부품들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소량의 물도 자동차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네.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행을 하게 된다면 차선은 중간 차선을 이용하시는 게 바람직한데요. 아, 중간 차선 가운데. 예. 그리고 이제 차량 내부 바닥까지 침수된 차량은 절대로 시동을 거셔서는 안 됩니다. 아, 이렇게 물에 잠겨 있을 때. 네, 내부까지 음. 그 물이 들어온 차량은 시동을 절대 거시면 안 되고요. 네. 그 시동을 걸게 되면 엔진의 공기 흡입구까지 모두 물이 차게 되어서 내부에 심각한 손상이 초래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주행을 시작한 뒤에 네. 물웅덩이에 이제 가게 됐다면 1, 2단 기어로 천천히 한 번에 지나가셔야 합니다. 네. 기아를 바꾸거나 네. 속도를 내게 되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서 시동이 꺼지고 차량이 빗물에 미끄러지는 등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소비자 피해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침수 사고가 일어난 차인데 그것을 속이고 아무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중고차로 매매로 내놓는 경우. 예. 이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소비자가 중고차인데 침수가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네. 침수차의 판매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네. 침수차를 뭐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고 당사자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문제죠. 근데 침수차이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고 네. 또 침수로 인한 차량의 문제는 스스로 점검할 수도 있기 침수차 때문에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 명확하게 고지를 해주고 그걸 감안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네. 그 문제는 없는데 예. 이제 문제는 아무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속이고 제값을 다 받으면서 거래를 네네. 하는 경우, 이 경우인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이 이제 몰래 침수된, 그러니까 침투된 네네. 침수차 네.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가 침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정비 업체를 통해서 이제 지능적으로 네. 그 침수에 대한 흔적을 지우는 건데요. 그 악취나 녹을 제거하고 네. 배선 작업, 오일 교환 등을 통해서 침수 흔적을 철저히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판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판별하는 팁들이 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소개되는 또 자동차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은 안전벨트가 있는데 안전벨트를 끝까지 다 잡아당기는 거예요. 저 안에 들어있는 안전벨트까지 네네네. 다 잡아당긴 다음에 냄새를 좀 맡아보는 거예요. 그럼 꿉꿉한 물에 젖은 뭐 이런 곰팡이 피는 것 같은 냄새가 나면 네. 아, 침수사고가 있었나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백밀러 있는데 백밀러를 다 분해를 해서 보면은 그 뒤편에 백밀러 뒤편에 아무리 깨끗하게 지워도 그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흔적이 남을 수가 있다.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도 체크를 해볼 수 있긴 한데 이미 정비업체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뭐 정상적인 차량이라고 사고 없었던 차량이라고 해서 중고차를 샀는데 운전하다 보니까 뭐 계속 시동 꺼지고 문제 생기고 뭐 이런 경우에 소비자 상담 들어오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 딜러들은 나중에 이제 이게 침수차 사고가 있었던 차량이라고 밝혀져도 아, 나는 몰랐다. 그걸 팔아서 나한테 넘긴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냥 차량만 보고는 소비자가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려운데 뭐 다른 방법으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그 중고차를 매입을 하실 때 보험개발원에 있는 카 히스토리라는 홈페이지, 자동차 이력 정보 서비스죠. 네. 를 통해서 침수로 수리가 되거나 전손 처리된 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 히스토리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 차 번호를 이렇게 입력하면 예. 그걸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보험사가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보험사고 내역을 개발원에 통보했는데, 지금은 그 침수로 전손 처리된 경우에, 하루 만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어서, 거의 즉각적으로 카 히스토리에서 이런 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그런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 처리한 거를
보험개발원에 매일 보낸다 그래요. 예, 그러네요. 웬만해서는 다 그 안에 네네. 이제 보험 처리한 경우라면 다 잡힌다.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고가 이제 났는데도 아주 아직 사고에 대한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네. 내역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미확정 사고라고 미확정 표시가 사고. 됩니다. 예. 그래서 차를 팔려는 그 소유자에게 해당 차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가입 보험사를 통해서 확인해 달라라고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났고 얼마나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면 네. 어느 정도 침수 피해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차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이제 수리를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중고차를 추후에 침수 사실을 속이고 팔려고 의도한다면 네. 자차 보험 처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또 자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레코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좀 네. 그 부분을 명시를 좀 명확하게 네네. 해놓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판매자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가 추후에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의 계약 규정을 특약으로 삽입을 해서 추후에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계약할 때 그 내용을 좀 추가해서 넣으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홈페이지 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국토교통부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도 그 사고 처리된 이력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서는 또 자동차 소유지가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 하는 이력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 365. 그래서 네. 요 중고차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카히스토리하고 자동차 365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해당 차량에 대한 이력을 확인하신 이후에 구매를 하시면 그나마 좀 사기를 덜 당할 수 있는 네.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이제 여름철에 굉장히 많고 또 올해 워낙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요새 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차량 침수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하여튼 계약 당시에도 딜러가 알려주지 않은, 판매자가 알려주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서 나중에 자동차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명문화해가지고 계약서에 넣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홈페이지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카이스토리하고 자동차 365에 들어가셔서 자동차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그나마 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